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된 날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은 무죄 확정되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리와 26일 결심 공판 현장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 뒷부분에서 같이 들어보려 합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12월 23일 추가 구속영장 심리의 결과가 2026년 1월 2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기각이 나오길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들에게 예외는 없었습니다. 자비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단지 공정한 심리 결과를 바란 것이지 저들에게 구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랜 옥중 생활로 건강이 상해가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제발 석방해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번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추미애가 말한 소설을 쓰신 애처럼 들리는 내용을 특검이 주장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쯤 되면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될지 이미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몽령이라 부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2030이 계몽되었고 그래서 금방 올바른 제자리를 찾아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타당한 가치관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바뀐 느낌입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 이런 게 도태된다는 것인가 하는 회의마저 듭니다. 너무 힘 빠지는 소리를 했군요. 여러분, 저는 의기소침한 게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좌절한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의 기분을 가라앉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호 좀 외쳐보고 분위기도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멸공! 윤어게인! 자유대한민국 만세! 어떠십니까? 힘이 좀 나시나요? 그럼 분노에서 다시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서욱, 노은채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우려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예상했던 대로였고 트럼프가 답했다는 소식은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을 보면 더욱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관련 혐의 전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 혐의에 한해서는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한 비난과 관련해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서 이번에는 이를 좀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정성호의 발언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성호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026년 1월 2일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 했다는 발언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검찰 항소에 정말 영향을 안 끼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끼치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 말도 같이 떠오르는군요. 참고로 정성호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습니다. 정유미 검사장 전보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또 다른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성호 고발 사태의 결과를 보면서 우파 유죄, 좌파 무죄가 될지도 모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세상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낸 것일지도 모를 대장동 항소 포기의 씨앗이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시도 반쪽 항소로 싹을 틔운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세상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대장동과 서해 피격 사건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런 사례를 보게 될지 상상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어쩌면 애국 보수 우파 중 누군가가 포토라인에 서서 우파 유죄, 좌파 무죄를 외치는 광경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김병기, 강선우, 정성호, 지역구 사무실이나 법무부 앞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해명하라는 애국 보수 우파의 집회가 안 열리는 걸까요? 예전에 대구 주호영 사무실 앞에서 했던 집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의 반향이 제법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의 집회나 시위가 그동안의 성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직접 영향력이 있을 만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뭉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 12월 23일과 26일 법원 앞에서 만약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면 여론이 더 커져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커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집회에 관한 실무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아직 부족해서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예전 12월 23일과 26일 법원 현장에서 느꼈던 그 안타깝고 답답했던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놨던 게 떠올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어. 날씨도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게다가 눈도 오고 비도 내리는 모든 게 추운 날이었어요. 나도 그냥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에 몸을 녹이며 당신 소식 기다리면서 편안히 그렇게만 응원할까 했어요. 거리에서 외치던 그 사람들,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던, 당신 보고 무사히 돌아오라던 그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잠시 나약해진 내 맘 추스리고서 그래도 그곳에서 모두와 함께 하려고 내 작은 맘이라도 보태보려고 눈비 내리는 그날 당신에게 갔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그날 그곳엔 당연히 있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당신을 외치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네요. 거리에서 외치던 그 사람들,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던, 당신 보고 무사히 돌아오라던 그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내가 갔던 그 거리엔 아름다운 태극기가 넘실댔었고 함께한 많은 이들이 당신 이름 불렀어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고 끊임없이 이어진 그 행렬 속에서 그들은 소리 높여 당신을 불렀고 그 속에서 그들 따라 나도 불렀어요. You again, only you이라고. 거리에서 외치던 그 사람들,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던, 당신 보고 무사히 돌아오라던 그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그날은 정말 그날만큼은 정말 그의 운명 결정할 그들의 마음에 그를 내보내주려고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고민 주고 두려움도 줬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없어서 그날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몇 안 되는 우리 외침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슴 절절한 그 외침이 거리에서 외치던 그 사람들,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던, 당신 보고 무사히 돌아오라던 그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그날 그곳에 모두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나요?